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가설검정 예제 같이 풀어보다가 양측까지만 하고 단측은 못했는데 단측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단측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문가설에다가 뮤는 16이다 해주고 대립가설은 지금 이런 경우에요. 뮤가 16보다 크다. 그러면 저희가 기각 영역은 당연히 작다죠. 작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뮤 값이 아무리 커봐야 기각 영역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뮤가 작아야 되만 기각이 되기 때문에 기각 영역이 이쪽이만 생기고 알파 값이 0.05가 다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나머지는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택 영역, 기억 영역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Z 값은 마이너스 1.67이 되니까 이때는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값과 양측인지 단측인지에 따라서 기각이 달라지는 경우죠. 마이너스 1.67 이 정도 있으면 여기 포함이 되니까 규모가설이 기각이 되고 그 양측 감정의 결과와는 달리 통조림 내용이 16온즈라고 고객들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인지 단측인지는 일단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이 뭐냐 채택 영역, 기각 영역이 달라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비교 값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석도 달라지는 겁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네, 일단 뭐 수업 다 끝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상관 분석, 회귀 분석, 그다음에 회귀 분석 이렇게 경사관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건데 어떤 거 얘기할 거냐면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짧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거고 회귀 분석도 회귀 분석에 좀 회귀 분석도 굉장히 양이 많아요. 굉장히 양이 많아서 애초에도 제가 회귀 분석을 다 다루진 않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제가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네, 되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회귀 분석도 굉장히 좀 짧게 그냥 본질적인 제가 생각했을 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귀 분석을 어떻게 또도 말씀드렸지만 회귀 분석 자체는 통계학에서 거의 바탕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회귀 분석 자체는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인데 그쪽에서 모수를 찾는 법이 경사각원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통계학에서도 사실 쓰는데 그 경사각원법이라는 방법 자체가 약간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는 것도 대부분 경사각원법의 그런 좀 본질적인 그런 점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라는 같은 통계학적 방법을 다루는 건 맞지만 거기서 이제 모형을 찾는 방법이 경사각원법이랑 저희가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이랑 조금 다른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하고 그 경사각원법에서 찾는 방법이 후에 이제 요즘 뭐 핫한 머신러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보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지금 그럼 넘어가서 상관분석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말이 꼬여서 네, 죄송합니다. 그냥 상관분석을 얘기하기 전에 산포도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스캐터 플롯이라고 말하고 저희가 강의 초반에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 실제 분석하기 전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포도라는 거는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수값을 나타내는 점을 도표에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x축에 한 변수, y축에 다른 변수 설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말인즉 앞에서 저희가 뭐 가설 감정하면서 키라던가 몸무게 뭐 통조림의 무게 이런 거는 데이터가 하나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찰값이 뭐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개체 넘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x 값은 하나씩만 들어올 거예요. 뭐 10온스, 뭐 16온스, 뭐 13온스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값이 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 그거 제가 지금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그 얘기만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아버지의 키고 아들의 키면 그 뭐 예를 들어 아버지 키가 170이다, 뭐 아들의 키가 180이다, 165다, 17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쌍으로 들어오게 돼요, 데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쓰면 x, y 이렇게 쌍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x, y를 각각 플랫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체를 다 플랫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스케터 플랫이라고 말하고 3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포더를 그려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회기를 써도 되겠다, 아니면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드물긴 하겠지만, 뭐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2차형으로 생겨버리면,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으면 약간 2차형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형 선형 회기로 적합하면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적합밖에 못하는데, 2차형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모형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형을 쓸지 데이터를 한번 그려본 다음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관분석은 사실 뭐 별 게 아니라 상관계수 그냥 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전에 공분산 하면서 공분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공분산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 값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다르게 수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x 빼기 뮤의 x, 그다음 y 빼기 뮤의 y 해서, 그러니까 그럼 x 값이 크면 x 값과 y 값이 동시에 크면 이 값도 플러스 이 값도 플러스 돼서 플러스 값이 계속 많아질 거 아니에요. 전체도 플러스 값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x 값은 플러스인데 y 값은 마이너스인 경우 생각하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부호를 달게 되고, 이런 마이너스 값이 점점 많아지면 뭐 마이너스 또 다음번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계속 많아지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뭐 어떤 x랑 y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분사는 그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이 값이 그냥 스케일이 크면은 그 큰 거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100키 같은 경우에는 180, 막 170 막 이런 식으로 좀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센티미터 단위, 그러니까 키를 뭐 1.8m 이런 식으로 미터 단위로 하면 단위가 작지만 센티미터 단위로 하면 크잖아요. 그런 어떤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반영 못합니다, 공분사는. 그래서 저희는 그 각각의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를 나눠가지고 이런 상관계수를 쓰는데, 얘는 계수가 무조건 어떤 경우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x랑 y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더 절대적인 지표 정도로 보여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에서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면 플러스가 되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집니다. 근데 공분산은 이제 관계를 말해주긴 하지만 측정 단위에 따라서 커다란 차이가 나므로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이 공분산에다가 각각의 표준 편차를, 그러니까 x랑 y의 각각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됩니다. 모집단인 경우 이렇게 쓰고 하고요. 표본인 경우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데 그냥 n-1로 나눠준 겁니다, 공분산에서. 그러니까 상관계수에서 표본의 경우 상관계수 구할 때는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 각각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회계 분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으로 인해서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